정부가 내년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책값 할인을 제한을 해온 도서정가제 완화도 추진하는데요. 업계는 대책 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영화 표값의 3%는 영화 제작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197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징수를 시작해 2007년부터는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으로 기금을 쌓아왔습니다. 정부가 관객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년부터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기금 재원에 있어서 부담금이 한 그동안의 45% 정도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는데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그 일반 재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계는 가장 안정적인 영화산업 재원을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체 재원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사실은 R&D 그 재원과 비슷했던 발전 기금인데 도서 정가제도 완화됩니다. 도서 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판매하는 제도인데 웹툰과 웹소설을 대상에서 뺄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서점이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게 해 동네 책방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동네 책방들이 이게 오프라인 서점들이 이렇게 만들어 지켜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서정가제가 무너지게 되면 동네 책방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출판과 영화 산업의 기본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자, 예산 삭감에 부담금 폐지까지 덮친 출판 문화계 얘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최지영 기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올해 줄어든 출판계 예산 얘기부터 해보죠. 지역 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이 폐지가 되거나 삭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지난해 60억 원이 지원된 그 국민 독서문화 증진 사업이랑 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신 정부는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에 12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지역서점 상생 협력 프로그램에 2억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조성했고 그 일부 사업은 책 읽기 수요 창출 10억 원 등으로 예산 내역을 옮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서 서점 관련 예산이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예.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동네 책방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분야 그리고 지역 서점 관련 프로그램에 이 예산이 옮겨갔다. 정부가 이 도서정가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뭐 동네 책방들이 반발하는 이유 뭐 뻔하겠죠. 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도서 정가제라는 거는 전기 간행물 그 정가에서 예. 최대 15%까지만 할인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왜냐하면 대형 인터넷 서점과의 그 할인 경쟁에서 동네 책방을 지키기 위한 한계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프랑스, 독일 같은 이제 유럽에서는 오히려 책값을 올려서 동네 책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는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고 네. 동네 책방에만 15% 넘게도 할인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네. 오히려 여력이 없는 동네 책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이후에 동네 책방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요. 그렇죠. 지금도 이윤이 적어서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할인 경쟁에까지 내몰리면 동네 책방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도 계속 동네 책방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도서 정가제인데 그마저도 무너지면 사실 뭐 물량 공세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영화 쪽도 좀 살펴보죠. 예산이 깎여서 힘든 상황인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 영화의 도시고 더 관련 정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사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예산이 급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체육기금 같은 이제 다른 기금에서 이제 예산을 끌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극장 관객 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재원을 이제 다각화하지 않으면 기존에 쓰던
예산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이제 몰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여파로 독립예술영화랑 이제 영화제 지원 사업이 이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건데요. 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지원작 수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서 49편 안팎인데요. 근데 이마저도 지원자가 자기 부담금 10%를 편성해야 하고 예. 이게 장편 영화나 다큐멘터리 부분을 지원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제작사가 지원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영화제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올해부터 이제 국내 영화랑 이제 국제 영화를 합쳐서 통합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원 대상도 원래는 40여 개 됐는데 지금은 10개로 줄였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대표 우리 영화제죠. 그 부산 국제영화제도 이미 지난해 예산이 109억 원으로 10%가량 이미 줄어든 상태거든요. 예. 여기다가 2018년부터 이어진 지역 영화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돼서 거의 이제 존폐를 걱정해야 그러네요. 할 상황입니다. 예. 독립영화 지원작 수도 줄었다는 게 사실은 독립영화가 살고 발전을 해야 영화계 전체의 밑거름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여기다가 정부가 지금 영화 상영관 입장 부담금, 그러니까 부가금인데 이걸 내년부터 폐지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관객의 그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 퍼센트만큼 들어가는 걸로 입장료를 네, 할인시키겠다. 한 500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3%를 떼면. 예. 근데 사실 이 부담금이 관객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이 부담금이 쌓여서 이제 영화 발전 기금으로 쌓이고 예. 이제 이 돈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영화계에서는 연구개발 자금처럼 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지역 영화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개봉도 지원하고 특히 아까 말한 영진이의 다양한 사업 또 영화제 예산 같은 것도 대부분 이 예산에서 이 그렇군요. 기금에서 나오게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부담금 폐지를 하면서 이제 관객 부담을 줄이면 영화 산업을 더 빨리 회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네. 이제 영화계에서는 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미 영화계는 위기 상황인데요. 예. 실제 2019년 극장 관람객 수가 2억 2,600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지난해 1억 2,600만 명 수준으로 예.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특히 이제 스크린에 걸 작품들도 대거 이제 OTT로 몰리면서 예. 영화관이 이제 상영장마저 찾기 힘들어졌고요. 이제 재밌는 상황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대형 멀티플렉스가 워낙 적자가 심하다 예, 보니까 이제 이걸 클라이밍이나 농구장 같은 공간으로 개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K 콘텐츠의 경쟁력은 다양성에서 나오는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당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여서 이제 꾸준히 개발하고 키워야 할 내부 구조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예. 한국 영화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조 단위의 그 지원을 출판 문화업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웅크렸던 맞아요. 그 예술계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어. 지금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이 업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까 500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 관객 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입장료가 비싸서인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유의미한 정도인가? 그리고 그걸 벌이는 기회비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